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9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9월 3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8월 1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을유월 병자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병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이 2020년 9월 30일이고요. 오늘부터 추석 연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또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차례를 지내기 때문에 어디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뭐 추석이라고 하는 또 대명절이다 보니까 또 각자 바쁘고 또 찾아서 인사드려야 할 또 사람들도 있고 하죠. 그래서 명절, 추석 명절 5일간 이제 지속되게 되니까 뭐 행복한 한가위 명절 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 추석 연휴 첫째 날 공부해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가 일진 강의이기 때문에 하루를 또 빠지면은 또 일단 저도 좀 그렇고 또 요날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강의를 빼먹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하루 빠지면 그 다음날 이틀 또 빠지고 싶고, 이틀 빠지면 3일 빠지고 싶고 해서 명절이라고 해서 빠지고 그러면은 제 나름대로 좀 뭐랄까 좀 나태해질 것 같아서 강의는 꾸준하게 할 예정이니까 뭐 틈틈이 명절 보내시면서 또 명리 공부 놓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월 30일 불사주 명식은 일간은 병화가 되겠고요. 그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유월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역시나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사주를 바라보는 기본 관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병화라고 하는 것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강의 뭐 상담을 했는데 병화 일간, 자 이제 손자를 이제 낳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일진 강의할 때 병화는 어떻고 월령은 어떻고 사주의 비합은 어떻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듯이 사주를 상담할 때도 저는 똑같이 설명을 하고요. 또 이메일이라든가 이제 그 종이에다가 이제 손을 써줄 때도 설명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어떤 것인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갖다가 가장 잘 활용할 줄 아는 것이 명리를 잘 간법 잘 보는 그런 비결 아닌 비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화양화라고 하죠. 그래서 양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라고 해요. 태양지화,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무조건 병화를 무조건 태양으로 보지는 않죠. 음화인 이제 정화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또 내일 공부하게 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인데 병화를 양으로서 태양지화라고 비유를 하는 것은 음화인 정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비교해서 보는 겁니다. 병화가 태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음화인 정화는 달이라든가 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된다라고 하면 정화는 예를 들면 촛불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병화는 태양, 달은 정화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더 밝으냐, 어떤 것이 더 뜨거우냐에 따라서 병정화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태양이 더 밝고 더 뜨겁죠. 달보다. 달은 빛이 있다 하더라도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달 같은 경우도 태양빛을 받아야지만 열을 발산할 수 있지, 태양빛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달은 차가운 행성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병화 같은 경우는 양화이기 때문에 임수로서 수보양광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고, 정화 같은 경우도 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로서 수보양광하는 것은 좋은데, 정화 같은 경우는 개수 보는 것은 좀 꺼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정화 같은 경우에는 내일 또 공부하겠지만 정화는 등촉지화라고 이렇게 비유하기 때문에 촛불이라든가 모닥불 같은 것을 이렇게 정화로 봐서 정화가 개수를 보면은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것 같고 내지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닥불을 이렇게 해놨는데 비가 오게 되면 정화는 금방 꺼지죠. 단 이제 병화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임수 개수를 봐도 크게 뭐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병화도 일단 일간 약하면 관사를 보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또 병화든 정화든 일단 무기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이거는 정화의 불빛 내지는 병화의 불빛을 회기 무광하기 때문에 이 또한 좋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무엇이 중요했냐면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해져서 관직을 얻어서 국가의 녹을 먹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중요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요즘은 뭐 국회의원 되는 것도 좋고 뭐 국가의 녹을 먹는 것도 좋지만, 요즘은 물질 만능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재성이라든가 또 재성을 만들어내는 식상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과 요즘은 그 세대가 좀 많이 달라져 있죠. 그래서 요즘은 식상이 좀 있어야 사람이 자기 표현도 곧잘 하고, 그 다음에 뭐 PR 시대, 자기 PR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의 를 좀 많이 알릴수록, 광고를 많이 할수록 돈도 많이 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식상의 위력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시대적인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평가해 볼 수는 있지만은,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식상을 좋아하는 일간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식상을 좋아하지 않는 일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을목 같은 경우에는 병화라든가 정화라고 하는 병정화를 보게 되면, 을목이 꽃을 피워서 목화 통명을 이루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병화라든가 정화 같은 것이 무기토가 많게 되면 오히려 화의 기운을, 화의 빛을 가리게 되죠. 그래서 병화 같은 것이 6월이라든가 신월 같은 경우, 진술중유월 같은 때 무토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이거는 100% 뭐예요? 회기무강이 되기 때문에 먹구름이 병화를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무토를 갖다가 제거해주고 약한 병화를 갖다 생조해 주어야지만 무토가 병화를 회기무강하지 않는다. 또 병화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왕했을 때 임수로서 수보양광 해준 것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무토 기토가 있게 되면은 이렇게 병화도 회강하지만은 무토는 임수를 갖다 파하는 역할을 하죠. 내지는 기토가 있게 되면 또 임수를 갖다 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일간의 특성, 병화의 특성은 무기토 식상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했을 때는 칠살이 임수를 쓰는 것이고, 일간이 약했을 때는 비경겁제라든가 내지는 인성으로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지 무토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토를 전혀 쓰지 않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는데, 어느 때 쓰냐면, 예를 들어서 병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여기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수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일간 병화가 뿌리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병화 일간이 뿌리가 있다라고 하면 이 무토로서 임수를 제하는 용도로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의 병화를 회강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면서 임수가 너무 왕한 것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이지, 만약에 이 임수를 제한다고 해서 무토가 병화를 회강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내가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임수가 너무 왕한 것을 제어하는 것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무토를 쓰지만, 역시나 병화가 회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는 정화도 마찬가지겠지만 무토, 기토가 너무 많아지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병화 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죠.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 서방이 되겠고요. 신유술 서방은 금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벌써 그 한로가 지난 지 24일째 되어가고 있죠. 이제 앞으로 한 6일 정도, 7일 정도 하게 되면 이제 6월도 끝나고 이제 술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31번 정도 6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겠고요. 각 일간에 대해서는 3번 정도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을 30번 정도 듣는다라고 하면 이제 외우실 때도 됐다라고 보죠. 그래서 6월 하게 되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신유술 서방 서쪽에 해당이 되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다. 자, 신월이라고 하는 때는 금이 임관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6월이라고 하는 때는 금이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술월은 금이 이제 쇠지가 되면서 약간 기운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신유술이라고 하는 그런 권역은, 그런 지역은 금이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금이 세력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6월이 금이 왕한 반면에 일간 병화, 내지는 내일도 마찬가지고 정화죠. 병정화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병정화는 이때가 사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간 자체는 매우 약한 그런 시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병화가 원료에서
정제, 재성을 봐서 돈을 많이 번다라고 이렇게 통변할 수도 있겠지만, 일간이 왕해야지 재성을 봤을 때 돈을 버시는 것이지, 일간이 약하고 신약하고 재왕하게 되면 이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다 신약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빚을 많이 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인성인 목이라든가 아니면 비견겁제인 화가 있어서 병화를 이렇게 도와주어야지만 재성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6월의 병화는 인목의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아니면 사화라든가 내지는 오화 같은 것에 뿌리를 얻어야지만 병화가 재성을 감당할 수가 있겠고, 지지로 인목, 사화, 오화 등의 뿌리를 둔다라고 하면 6월의 병화를 하더라도 다시 임수를 봐서 명의 병화를 수보양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주 상담하셨던 분은 자기 손자가 인월 병인일에 사시에 난 사주가 됐어요. 사시 그러면 아마 또 개사시가 되죠. 6월에 약한 병화가 이 시지에 인의 생주를 받고 사의 녹을 얻었고, 그 다음에 사시가 되면 개사시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개수 정관은 물론 이제 병화를 수보양광하는 그런 공력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관성으로서 왕한 병화를 갖다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 정관의 위력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임수로서 수보양광하는 것도 오히려 병화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명심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바로 9월 20일 날 병인이 되죠. 그때 태어난 사주가 되겠습니다. 병인일 개사시 그렇게 해서 이제 개수를 받고 남자였기 때문에 운세 자체도 순행해서 일간이 등이 인비의 조력을 받아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좀 사주가 되겠죠. 만약 병인 인목만 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닌 그런 사주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병인이 지나서 오늘이 아마 제가 알기로 병자 일에 해당이 되죠. 병자일. 그래서 오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의 병화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 즉 지지로 인목 내지는 사화 오화에 뿌리를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이렇게 인목 사화 오화에 뿌리를 뒀을 때는 당연히 임수로서 수보양강하는 것도 좋고요. 운세는 이제 전체적인 글자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목화운이 좋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금수운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의 명식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명식은 일간 병화 일간이 금왕절인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간 병화 일간과 원령을 가지고 격국을 보게 되는데, 일간은 병화가 되는 것이고 병화는 양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면서 이거는 음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양화가 음금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정제가 되고 이건 정제격이다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단 중요한 것, 정제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왕한가를 먼저 놓고 봐야 되겠죠. 6월이라고 하는 계절, 금은 왕하지만 화는 약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신약 제왕 내지는 재다 신약한 사주국세가 된다. 그래서 인비의 조력이 없다라고 하면 재다 신약이 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빚을 많이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나머지 글자에서 인성이라든가 아니면 화인 비견겁제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겠는데, 연간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금 원령 금왕절의 경금이기 때문에 이 금은 약한 금이 아니라 매우 힘을 얻은 매우 강한 금에 해당이 되고요. 이걸 갖다 정편제 혼잡이라고 보지 마시고 그냥 일단 재다 신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글자들 중에서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눈을 씻고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수라고 하는 것은 관성이면서 병화는 양화이고 자수는 음수이기 때문에 정관이죠. 정관은 바른법, 윤리도덕 이렇게 해서 정관은 좋은 것이고 칠살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리 좋은 이 정관이라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약했을 때는 정관도 마치 나를 공격하는 칠살과 같습니다. 또 이렇게 재석, 왕금이 수를 생하게 되면 이 수는 약한 수가 아니라 굉장히 세력을 가지고 있는 수이기 때문에 재관이 너무
상황에서 약한 일간이 재간을 다 감당할 수 없겠죠.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빚을 지는 것이고요. 빚을 져서 잘못하면은 관제, 구설, 송사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명식이 됩니다. 역시나 인비 조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눈을 씻고 찾아봐야 되는데, 월간에 보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을목. 병화 입장에서 을목은 정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정인은 병화를 생조해 주어야 되는데, 인성이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또 경금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서로 탐합을 하게 되죠. 탐합. 그래서 이거는 탐합 하느라고 생을 잊었다 해서 망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있어도 마치 없는 것과 같다. 역시 3주까지만 봤을 때 믿을 구석이 아무데도 없죠. 일지를 봤을 때 오늘 병자일에 해당이 되죠. 병자일주인 사람들이 남녀 불문하고 아름다운 사람, 호남 호녀가 많고요. 잘생긴 사람, 미남 미녀가 많습니다. 단 그것도 사람이 아름답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어떤 환경에 어떤 사주를 갖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이런 사주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병화일간이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무하다. 이런 경우에는 진짜 매우 좀 위태위태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생시에서라도 반드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반드시 병화를 도울 수 있는 글자, 화라든가 내지는 목을 얻어야지만 이 사주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사주인데, 만약에 다시 금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는 진짜 초년부터 매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생시를 고를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고요. 차라리 오늘 같은 날은 좀 남녀 불문하고 좀 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여기서 좋은 생시를 얻는다 하더라도 사주 자체가 너무 편고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볼 수 있는 생시가 어떤 생시냐면, 자, 경인시, 계사시, 글쎄 또 뭐가 있을까? 이 둘 말고는 경인시나 계사시 말고는 다른 생시는 볼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자시, 무주시가 돼도 마찬가지고 기축시가 돼도 마찬가지고 인간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들이 없습니다. 병신정시 천간으로 병화정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병정화가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마땅치 않죠. 만약에 경인정미시가 된다 하더라도, 또 내지는 어떤 생시가 된다 하더라도 이 사주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그나마 어느 정도 병화가 생기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초년 갑신대운, 개미대운이 좀 불운할 것이고요. 남명으로 태어났을 땐 병술대운 때는 그나마 조금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정해부자 기축대운이 조금은 불운한 30년을 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나마 생시에서라도 경인시라든가 계사시 같이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을 수 있는 글자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 아무리 병화일간이 임수의 수부양화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일간이 뿌리가 전혀 없는 중에 이렇게 임진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거는 종살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명심해 두시기 바라는데, 일간 병화는 양화이기 때문에 잘 종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일간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종격을 이루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선생님, 그러면 갑옷이 좋지 않을까요? 갑옷이 한번 볼까요? 갑옷이 되게 되면 간목의 생조도 받아서 좋을 것 같고요. 오화의 병화가 뿌리를 둬서 좋을 것 같지만 역시나 뭐예요? 좌오상충하게 되면 이 또한 마땅치 않은 생시면서 가장 무난한 경인시나 계사시가 되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 또한 생시 중에서 그렇게 좋은 생시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 병자일은 될 수 있으면 조금 피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요. 내일 정축일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현상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축일은 내일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아기를 낳는다라고 하면 인시나 사시 정도 이렇게 잘 살펴서 출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하시고요. 갑오시 같은 경우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일간이 약하니까 이렇게 인성 겁재로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 좌우상충되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추석 연휴 첫째 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경우 집에서 차례 명절을 지내시는 분들은 전 부치고 열심히 바쁘겠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고생 많이 하시네요. 자, 아마도 복 받으실 겁니다. 자,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는 추석 연휴 이틀째 되는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